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집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평생 미혼모인 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아빠라는 존재 없이 살았다가 몇 년 전 저와 엄마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놀랍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봐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다들 연예인을 하라고 떠밀 정도로 예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대학생 때 저를 낳았어요. 대학교를 입학하고 처음 만난 남자가 바로 저희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는 엄마의 미모에 반해서 매일같이 따라다녔고 결국 연애에 성공했대요. 아빠와 엄마 커플은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학교에서 예쁘다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아빠는 부잣집 도련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올 때도 기사님이 데려다 줄 정도로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만났는데 사귀면서 보니까 재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사람과 오래 못 가겠다 싶었고 주위에서는 엄마 보고 꽃뱀이라고 했대요. 이런 헛소문까지 돌다 보니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에게 몇 달을 매달렸대요.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학교에서는 아빠가 엄마한테 매달린다는 소문이 났고 꽃뱀이라는 말도 사그라들었죠. 아빠의 노력이 가상해서 엄마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분 사이에서 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한창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야 할 시기에 엄마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빠는 당연히 낳자고 했고 평생 책임을 지겠다고 했대요. 엄마도 저를 지울 생각이 전혀 없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둘이서 당연히 혼인신고도 하고 같이 살 집도 마련하려고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아빠의 어머니였죠. 엄마한테는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신 거였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엄마처럼 돈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는 게 아까웠나 봐요. 그래서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제발 자기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고 했답니다. 엄마와 아빠는 오히려 그럴수록 사이가 더 끈끈해졌고 둘이서 얼른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럴수록 저의 할머니는 세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빠를 가두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휴대폰도 뺏어서 연락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은 막을 수 없었죠. 처음에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아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마한테 갔습니다. 새벽에 창문으로 집을 탈출해서 엄마와 같이 야반도주를 한 적도 있었고 가출도 여러 번 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할머니한테 잡혀서 집으로 잡혀왔다고 합니다. 결국 말로 해서 되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저의 엄마를 찾아가서 돈봉투도 줬대요. 딱 봐도 액수가 어마무시했는데 엄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뺨도 맞고 물사대기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처럼 말이죠. 그럴수록 엄마의 배는 더 불러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더 거세게 막았대요. 결국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혼자서 맘 편히 저를 낳아 키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별을 고했고 저희 엄마는 부모님과 함께 저를 낳아 키우셨죠. 엄마는 남편 없이 저를 키웠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빠가 학교를 오지 않고 엄마는 갑자기 자퇴를 하니까 다들 알아본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집안의 반대로 엄마 혼자 저를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다닌 건 물론이고 아예 훈수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안 친한 사람들도 엄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저를 보육원에 맡기라고 했고
남편한테 연락해보라며 오지랖을 부리고 다녔죠. 엄마는 남일에 간섭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었고 저에게 너무 미안했대요. 엄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키우는 동안 아빠는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죠. 엄마는 솔직히 자기 딸이 보고 싶어서라도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남처럼 살고 있으니 속상하긴 했다더군요. 그래도 그게 아빠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를 악착같이 키워내셨어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니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아기가 아기를 키운다며 밖에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는 해픈 여자라고 생각하셨죠. 엄마는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다 해명하고 다녔지만 어차피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엄마 말을 듣지도 않는다며 해명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낮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셨고 엄마는 돈을 벌러 다니셨죠. 밤에 퇴근을 하시고 새벽까지 울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한창 대학교를 다니면서 남자도 만나고 술도 먹으면서 놀아야 하는 청춘에 저희 엄마는 오로지 저를 위해 사셨어요. 매일 돈 벌러 다니고 예쁜 옷 한 번 못 사 입으시고 번 돈들을 전부 제 기저귀 값으로 쓰셨죠. 다들 주위에서 엄마가 미련하고 불쌍하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엄마 편이 없다고 해도 저는 엄마 편일 거라고 엄마는 확신했대요. 그리고 저는 점점 컸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아빠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아빠를 그닥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한테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친구들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 저와 놀지도 말라고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학교 폭력을 당해서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화를 미친 듯이 내면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하기로 했고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든든하고 멋졌어요. 제 유일한 친구는 엄마였고 엄마가 없는 인생은 상상하기도 싫었죠. 제 머릿속에서 아빠라는 존재는 그저 엄마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지 않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연락이 온 적도 없었기에 차라리 평생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엄마를 혼자 둔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평생 아빠 없이 엄마와 단둘이서 살고 싶었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이제 돈을 벌면서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학생일 때에는 엄마 혼자서 일을 다 하니까 제가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일자리를 구했고 확실히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니 사정이 나아지더군요. 엄마 혼자서 생활비를 감당하고 저의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희 집이 대출이 조금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를 혼자 키웠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셔서 대출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엄마의 목표는 대출금을 다 갚는 거였습니다. 매일 그 생각만 하면서 일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인 줄 알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엄마가 드디어 대출금을 다 갚아서 축하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많은 대출금을 어떻게 한 번에 다 갚았냐며 은행 직원이 손수 전화를 해 축하해 주었죠. 저와 엄마는 말도 안 된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대출금을 누가 갚냐고 잘못 전화하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냐고 물었죠. 그런데 확인해보니
정말 대출금이 다 갚아져 있었고 엄마는 왠지 모르게 누군지 알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았고 대출금은 어떻게 갚았는지 너무 무서워서 당장 엄마한테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손목을 잡으며 잠시만 기다려보자라고 했죠. 아무렇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엄마를 보고 많이 당황스러웠고 한시라도 빨리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무덤덤한 엄마가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저와 엄마가 신랑이를 한참 버리고 있던 그때 저희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예상했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정장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명함 한 장을 주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말을 하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엄마는 그 명함을 보고 한숨을 푹 쉬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엄마? 누군데? 라며 저도 명함을 보려고 하니 엄마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야. 네 아빠. 명함에는 아빠의 전화번호가 있었고 엄마는 며칠 동안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대출금은 아빠라는 사람이 다 갚아준 것 같았고 자신의 비서를 시켜 명함을 건네준 것 같았죠. 엄마는 며칠 동안이나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출금을 갚아준 이유는 뭘까 하면서 말이죠. 단순히 재결합을 하려고 엄마한테 연락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했고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던 믿고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각외로 오래 고민을 해서 그런지 저희 집에 다른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엄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고 그 사람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할머니라는 것을 말이죠. 엄마한테 말로만 들어보았던 그 할머니요. 물사대기와 돈봉투까지 주면서 헤어지라고 했던 아빠의 어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저와 눈이 마주치고 제가 손녀라는 것을 아셨겠죠.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를 저는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부탁을 하러 오셨어요. 그동안 아빠가 왜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구구절절 다 말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아빠가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우울증이 심하게 왔대요. 할머니가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엄마를 못 보게 하니까 결국 병이 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방 안에서 너무 조용히 있고 집안이 고요하길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아빠가 수면제를 매일 먹고 힘들어했대요. 그때 할머니가 깨우쳤대요. 자신의 아들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란 것을 말이죠. 급하게 병원으로 갔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시작했대요. 상담치료, 약물치료, 가릴 거 없이 다 했지만 효과는 그닥 없었고 계속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달랬답니다. 할아버지까지 나서서 할머니에게 이 정도면 아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고 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도 소개시켜주고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마음에 드시는 돈 많은 집안의 여자들과 소개팅도 주선해주고 이리저리 노력을 했지만 끝까지 아빠는 엄마를 원하셨대요. 엄마 아니면 다른 여자 절대 안 만날 거라고 했답니다. 결국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조금 진정을 시켰고 부모와도 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자를 만나지도 않은 채 회사 대표가 되었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얼른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빠가 저희 엄마가 아니면 여자를 안 만나겠다고 했으니 저희 엄마라도 다시 만나서 며느리를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셨죠. 저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연락이 없고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고 아빠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한테 그동안 사과가 많이 늦었다며 진심으로 미안해하셨고 무릎까지 꿇으려고 하셨어요. 엄마가 겨우 막아서 무릎을 꿇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봐도 미안해하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떻게든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출금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아빠를 만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상치도 못한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놀랐는데 엄마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평생 남편 없이 딸을 키웠는데 갑자기 재결합이라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말이죠. 우선 할머니를 보내고 엄마는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아빠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엄마와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실한 사람이었으면 할머니가 오시기 전 저희를 찾아오는 게 맞지 않나요? 저와 엄마 옆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으면서 대뜸 재결합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말이 아빠한테 들린 건지 정말 찾아오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와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20년 만에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무튼 아빠는 저희 집에 와서 엄마와 제 앞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평생 자신이 저희를 먹여 살리면서 책임질 테니 다시 재결합을 하자고 했죠. 제가 생각한 아빠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고 엄마와 저에게 너무 다정하게 잘해주었습니다. 엄마도 내심 그게 좋았던 건지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항상 모든 일을 감당하셨었던 엄마에게 드디어 기댈 사람이 생기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20년 동안 서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다시 합쳤어요. 저도 아빠와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한 집에서 살게 되었죠. 아빠는 회사 대표이지만 저희 집에 짐을 옮기고 살았어요. 저는 속으로 내심 아빠가 좁은 집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저희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엄마는 혼인신고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철저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그런지 한 집에서 살긴 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죠. 아빠는 제발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었고요. 저도 아빠를 믿고 싶었는데 엄마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상을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집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엄마의 촉을 맹신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빠가 저희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2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바꿔놓는 시간이더라고요. 엄마가 알고 있던 20년 전의 아빠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저희 집에 오고 몇 달 뒤부터 술, 도박, 여자 문제로 엄마와 많이 싸웠거든요. 아빠 말로는 돈 많고 집 잘 사는 여자들은 까다로워서 이해를 못 해준다며 엄마와 저같이 없이 산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더 이해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여자를 만나고 다녔죠. 엄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신의 한 수라며 당장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못 논다며 할머니가 간섭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굳이 좁은 집인 저희 집으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할머니도 저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감성을 자극하시며 없는 말을 만들어내셨죠. 아빠는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다른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결혼도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이혼도 하고 유산도 했지만 유흥을 멈추지 못했죠. 그래서 만나는 여자들의 집안에서 아예 아빠를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아빠가 구제불능이고 집안 이미지를 망치는 사람이니까 저희 엄마와 제 곁으로 자식을 버린 거예요. 집에서도 나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쉬우니까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해서 이 말들을 당당하게 내뱉었고 엄마는 다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화가 미친 듯이 났지만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녹음본을 할머니한테 보내서 당장 내보내라고 협박을 했고 너무 확실한 증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아빠를 저희 집에서 나가게 했죠. 그리고 엄마는 너무 허무해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내와 딸을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는 사람을 믿고 자기 집에 들인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엄마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 잘못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악하고 나쁜 거라고 했죠. 앞으로 저에게는 아빠는 없고 엄마만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며 대출금 갚은 걸로 퉁치자고 했어요. 저희는 오래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여전히 여자들 만나고 술 먹고 도박을 하고 있겠죠. 엄마는 이제 아빠를 깔끔히 잊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집에 계십니다. 저는 이제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해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호되게 당하지 마세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